척추에 나사를 박는다는 건 그 마디의 움직임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꼭 해야 하는 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안 해도 되는 분까지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유합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부터 밤이 길어집니다. 가족들 잠든 거실에서 혼자 척추 유합술 후기를 검색하게 되고, 잘 됐다는 글을 읽고 안심했다가 바로 아래에서 후회한다는 글에 또 무너지고, 그 밤을 끝내드리기 위해 오늘 두 가지만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사 수술이 꼭 필요한 분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분까지 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는지. 얼마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한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나사 박는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로 수술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면 다리에 마비가 올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수술하자니 허리에 평생 쇳덩어리를 받고 산다는 게 더 무섭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척추 유합술 후기를 검색하셨답니다. 잘된 후기도 있고 후회한다는 후기도 있고, 결국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장 먼저 물으신 게 있거든요. 원장님, 유합술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합술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비교할 수술 하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감압술입니다. 감압술하고 유합술, 같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감압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깎아서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뼈의 구조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합술은 다릅니다. 척추 마디와 마디 사이에 나사를 박아서 두 마디를 하나로 붙여버리는 수술. 그 마디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든든한 거 아니냐? 고정됐으니까 안 아플 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허리는 왜 움직여야 할까요? 허리를 숙이고, 옆으로 돌리고, 뒤로 젖히고, 이런 움직임들이 허리 한 마디에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5개 마디가 조금씩 나눠서 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디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디가 해야 할 일이 위아래 마디로 넘어갑니다. 그 몫을 떠안은 위아래 마디는 당연히 빨리 닳습니다. 수술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 마디가 새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나사를 박은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서 새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술을 아예 피해야 하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의학 용어로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척추 마디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앞뒤로 흔들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한 마디가 아래 마디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앞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감압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그대로라서 수술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안정성 없이 단순히 신경만 눌려있는 협착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신경 눌리는 상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성은 원래 잘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유합술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연히 구분되는데도 안정성이 멀쩡한 분까지 나사를 박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술이라는 건 한번 결정되면 그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검사에서 협착이 보이고 나이가 있으시고 통증이 심하면 가장 확실해 보이는 선택이 유합술로 기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권유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이분은 정말 유합술까지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짚어볼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이 판단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하고도 차도가 없었던 분. 다른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자고 했다고 도망치듯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수술이라는 건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를 박으면 빼기가 어렵고 굳어버린 마디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정말 필요한 분만 하셔야 한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분은 미루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판단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까 3개월을 잠 못 주무신 그분,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 안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협착이었던 거죠.
유합술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 뒤로는 수술 없이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걷는 거리가 훨씬 늘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치료 끝날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수술을 안 해서 다행이라기보다는 안 해도 된다는 상태였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도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수술을 피하는 게 답이 아니고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답이거든요. 그분은 기준을 알고 나서야 3개월의 무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비슷할 겁니다. 유합술 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몇 주, 몇 달을 혼자 검색하셨을 겁니다. 후기를 읽고 또 읽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지,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답을 찾으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술을 피해서 나아지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준을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표정이 비슷하세요. 그분들이 늦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누가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나사를 받고 나서 안 해도 됐다를 아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기준을 아셨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일상 되찾으셔야죠.